아시아 최고의 데이터 전문가를 선거 데이터 전문가를 모셨으니까 최근 판세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리얼미터가 먼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그제 발표했던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오차 범위 내에서 뒤졌습니다. 근데 약간 그 차이가 좀 줄어든 것 같긴 합니다. 40.8% 대 42.8%. 그러니까 2%포인트 차이가 났어요. 국민의힘이 살짝 이겼는데 이런 비슷한 추세가 요 몇 주 좀 이어지다가 약간 그렇죠. 고착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보수층이 결집은 하고 있는데 예. 조금 치고 나가는 동력이 예전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예. 이제 지난 12월 초 기억나실 겁니다. 그때 12월 12일, 13일 리얼미터 조사입니다. 네. 그러니까 거의 뭐 한 달 반 전이죠. 네. 그때는 민주당 지지율이 2배 가량 더 많았어요. 아, 그렇죠. 그런데 보수층이 결집했습니다. 이대로 안 돼. 이재명 안 돼. 이러면서 1월 16일, 17일 조사. 왜 다 네. 기억을 하는 거죠, 저는. 그때 이제 리얼미터 조사를 보면은 국민의힘이 46.5%, 네. 그 다음에 민주당이 39%가 되면서 오차 범위 밖으로 국민의힘이 앞질러요. 아하.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제 멘붕이 벌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막 뭐 조사 제대로 된 거 맞냐 막 이러면서 난리법석을 떨었던 시점이 이 시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 다른 특정 신문의 조사가 대통령 지지율이 거의 40몇 % 나오니까 이거 이의제기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렇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바로 기각시켜 버렸죠. 말도 안 된다. 뭔 소리냐. 뭘 의도를 했단 말이냐. 예전에 민주당이 놓게 나온 조사도 그럼 잘못된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그런데 최근의 추세는 가장 최근 게 지금 국민의힘이 42.8, 또 그 다음에 민주당이 40.8, 2%포인트예요. 그래서 조금 국민의힘이 지금 동력을 내고는 있는데 예. 조금 추가 동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또 볼 수 있겠습니다. 추가 동력이 좀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지금 일단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쿠키뉴스 의뢰로 여론조사 업체 한길리서치가 지난 8일부터 어제까지 조사한 결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 여부에 대해서 지지한다는 응답이 44.7%가 나왔습니다. 요즘에 윤석열 대통령도 보통 한 40% 중반에서 후반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이 정도 나오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KPI 뉴스가 리서치뷰에 의뢰해서 지난 9일하고 10일 조사한 결과에서는 또 이거는 그러니까 뭐 저희가 대선을 한다, 조기 대선을 한다 안 한다가 아니라 일단 여론조사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는 건데 정권 교체가 50.7%, 정권 연장이 43.7%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오차 범위 이내는 아니고 오차 범위 살짝 벗어나긴 했는데 전반적으로 45%에서 50% 정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떤 조사든 간에. 예. 계속해서 대통령 지지율은 정말 이 탄핵 전국에서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실제로 어떤 조사는 지금 50% 찍었다는 조사도 있었는데 그 조사는 일단 지금 심의 중이라서 조사 공개가 됐다가 다시 이제 비공개로 됐어요. 네. 그런데 그 조사는 이제 펜앤드 조사입니다.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이제 이 조사 결과를 보면 KPI 조사에서는 정권 연장이 50.7%라고 그랬죠. 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 정권 교체가 50.7이죠. 연장이 43.7%. 그러니까요. 예.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앞서 리얼미터의 결과가 똑같아요. 한참 보수층이 결집을 하다가 예. 이른바 우리 뉴스 캐비넷에서 나와서 또 스타가 됐죠. 이 전환길 효과까지. 전환길 선생님. 전환길 뿜뿜 효과까지 나오면서 견인이 됐는데 민주당도 지금 잔뜩 이제 견제를 하고 나왔어요. 예.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가 뭐 주 4일째 이게 달콤한 정책들을 막 또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도 좀 중도층에 영향을 줬을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최근에 한 2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 1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보수 쪽에서 국민의힘 지지율도 그렇고 정권 연장이 대체로 높은 조사 결과도 있었는데 네. 다시 좀 경합으로 변했어요. 네. 이건 뭐냐? 최근에 민주당이 또 진영으로 뭉쳐서 굉장히 강력하게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도 지금 이재명 대표를 뭐 이렇게 탁탁 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죠? 네. 제가 너무 강한 발언이니까 좀 자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우쭈우쭈 이렇게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네. 호위무사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민주당에서 이제 좀 결집을 하는 상황인데 이때 그래서 좀 약간 지금이 좀 경합 상태, 좀 봉합 상태. 네. 이걸 우리 이제 이 앵커는 그렇게 표현, 난 깜짝 놀랐어요. 관망 상태다. 네. 맞아요. 예. 지금은 조금 지켜보고 있어요. 왜? 예. 곧 이재명 대표의 2심도 나올 거고, 또 지금 윤석열 대통령,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또 좀 지적을 해야 되는데
헌법재판소가 너무 속도를 내고 있어요. 알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지금 비슷한 시점에 자칫 이 속도로 가다가는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고와 윤석열 대통령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걸 좀 관망하고 있는 지금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비슷해진 상태, 예. 약간 경합하고 있는 상태가 지금 이어지는 이번 주 다음 주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아하, 이번 주 다음 주까지는 일단 관망 상태 비슷하게 갈 것 같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매일 시사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저도 몸으로 여론을 많이 느껴요. 기사도 제가 뭐 수백 개를 찾아보고 많은 사람들한테 물어보기도 하는데 약간 뭐랄까 태풍의 눈 안에 들어와 있다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이게 맞아요. 태풍이 굉장히 세게 돌아가지만 눈 안에서는 굉장히 조용하잖아요. 지금 이 태풍이 뭐 흰남노가 될지 뭐가 될지는 태풍 매미가 될지 네. 뭐 옛날 사람이네. 태풍 매미가 될지는 3월이거든요. 3월 초입니다. 대체로 하는 3월 10일에서 15일 사이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앞두고서 굉장히 지금 양 진영이 긴장돼 있는 상태. 네. 그 상태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여론이 그러니까 헌재 졸속 재판 논란 등 뭐 이슈는 엄청 많은데 뉴스가 또 반복적으로 나오면 기자들도 사실 약간 둔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죠. 보도를 한창 할 때는 막 하다가 이 보도가 너무 많아지면은 그때 가면은 어제 나왔던 보도다 이러면서 약간 이렇게 조용하게 가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말씀 좀 드립니다. 예. 근데 그간 뭐 민주당도 헛발질을 많이 했다는 그런 평가가 많지 않습니까? 뭐 카톡 검열 논란부터 시작해서요. 요즘에는 뭐 이런 이슈가 여야 양측 모두 적긴 한데 그래서 이제 여야 모두 전국 그 주도권을 주려고 본격적으로 나설 것 같은데요. 민주당이 근데 돌연 명태균 이슈를 다시 꺼내들었어요. 그렇죠. 네, 지형이 이제 뭐 비슷해진 상황에서 다시 뭐 주도권을 가져오겠다 뭐 이런 뭐 어떤 예측이나 이런 관망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민주당은 뭐냐면 계속 때리겠다. 예.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에 카톡 검열을 꺼내놨다가 안 먹혔잖아요. 그렇죠. 그건 제가 나와서 CR도 안 먹히는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내란 혐의로 계속 몰아갔는데 이것도 잘 안 먹혀. 최근에 또 헌법재판소에서 나온 사람들이 지금부터 끊는다나 이상민 전 장관까지 등장해서 단전 단수 누가 말했어요? 이래버렸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정말 멘붕 상태가 오는 거예요. 게다가 점점 더 여론이 부정선거에 대해서도 공감 여론이 좀 높아지고 있죠. 게다가 부정선거하면 상징적인 인물인 황교안 전 총리까지 지금 변호인단에 합류를 했어요. 자, 하다 또 김건희 여사 특검법 통과시켰는데 통과가 안 되죠. 그러니까 그래 명태균으로 가자. 왜? 여러분들이 그 명태균을 잘 아셔야 될 것이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상당히 큰 타격이 됐던 것이 뭐 그것이 실제이든 아니든 간에 명태균인 것은 사실이에요. 왜? 이 대구 경북의 여론이 조금 이거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식을 좀 습득하셔야 되니까. 좋습니다. 대구 경북의 여론이 좀 꺾였던 적이 언제냐? 총선 이후에요. 제가 쭉 분석을 해보면 한국갤럽을 가지고 분석을 해보면 그래도 긍정이 부정보다 많았던 것이 대구 경북이었어요. 그런데 총선 직후에 꺾여. 그런데 여전히 이때까지도 안 꺾이는 사람들이 누구냐? 70대 이상이었어요. 70대 이상이 꺾이는 게 언제? 10월 달에 명태균. 이게 꺾여요. 왜? 명태균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왕창 다 등장합니다. 이게 버라이어티야.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에다가 또 뭐 김건희 여사에다가 뭐 오 시장 뭐 다 나오잖아요. 그죠? 홍 시장은 방자다. 왜 나를? 뭐 이러면서 하지만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 명태균이 영향을 줬는데 최근에 또 막 뭔가 또 스토리를 만들어내죠. 뭐 황금폰이 이게 무슨 황금폰이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동안 조작을 해왔던 조작폰이겠지. 그다음에 등등등을 이야기하면서 이걸 끄집어내서 또 여론을 좀 중도층을 또 마음을 돌아서게 만들고 압박하자. 그 카드로 명태균을 끄집어낸 거죠. 그리고 또 뭐 민주당 내 반명 주자들을 꺾어놓겠다 이런 시각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이런저런 뭐 본인이 이제 어젠다를 던져가지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막 지금 시정 연설을 하면서도 지금 실천되기도 사실 힘든 걸 와라라락 꺼내놨어요. 뭐 주 4일째 국회의원 소환제. 왜냐면 국회의원 소환제가 되면 1호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게 오히려 이재명 대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줄줄이 뭐 AI 반도체 뭐 좋은 건 이제 다 끄집어 내놨는데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사람들이 제일 유권자들을 좀 애매롱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비판은 합니다만 또 중도층이나 이런 데서는 현혹될 수도 있어요. 또 더군다나 명태균을 동시에 끄집어 내놓죠. 그러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 평산책방 가서 만나죠. 또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이 시점에 느닷없이
그때 뭐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하는 거 아닌데 그랬어요. 뭐 이렇게 또 막 이야기를 하면서 네. 느닷없잖아요. 네. 이런 게 사실은 다 물밑에서 누구겠어요? 이해찬 또 뭐 등등등 유시민 이런 어떤 의원들을 종합해서 이런 꾸러미가 만들어졌겠죠. 그러니까 느닷없이 MBC에서 그런 코너들이 막 만들어져요. 아, 그렇죠. 그렇잖아요. 예. 뭐 균형보도 그러면서 사실은 뭐 그렇지 않잖아요. 뭐 유시민, 손석희 나와가지고 방송도 하고 그러죠. 쫙 나와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전개가 되면서 이제 이른바 최근에 조금 수세에 몰리던 것을 반격 작전에 나섰다. 민주당 진영에서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 명태균 사건도 사실 유행이 살짝 좀 지난 올드 패션드인 감이 좀 없지 않아 있는데 이거로 여론을 뭐 어느 정도라도 돌릴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사실 저희가 트렌드 검색 같은 것도 많이 하거든요. 그 다음에 유튜브 조회수 등으로도 판단을 하기도 하는데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가 여론을 보는데 최근에는 아직은 그래도 전환기 선생님의 주목도가 훨씬 더 높은 그런 상황 같습니다. 뭐 전환기 선생님 콘텐츠 저희 방송에 거의 200만에 넘은 적도 있고 막. 그럼요. 지금 이른바 왜 그러면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저도 이제 지금 대구 메일 바로 칼럼이 이제 전환길 신드롬 효과에 대해서 이제 작업을 합니다만 편집국장님 받으시겠죠.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 지금 이 시점에 전환길 일타 강사가 떠오른 이유가 뭘까? 그리고 신기루가 아닌 이유는 뭘까? 그는 보수층들이 전환길 강사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다는 거예요. 전한길이네요. 한길 있었지. 제가 또 한길리서 출신이잖아요. 연결되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이 세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대통령이 과연 내란 혐의로 탄핵을 돼야 되는 게 맞느냐. 여기에 대해서 보죠.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부정선거 의심스러운데 선거 검증 안 해봐도 되나요? 대만은 왜 그러면 수개표를 하나요? 라는 이야기를 전한길 일타 강사가 하는데 그런 거 같네요. 라고 공감대가 형성되는 거예요. 또 하나가 뭐냐 하면 현실적으로 사람들이 얼마만큼이나 이 여기에 대해서 호응을 보이는데 대구 집회 보십시오. 경찰 추사는 5만이라고 해요. 보통은 곱하기 3하면 돼요. 15만 명. 지금 어디 민주당 집회 탄핵 찬성 집회 15만 명 나오나요? 그 MBC 누구 기준으로 봤을 때는 딱 봐도 100만 명 정도 되는 집회였던 것 같은데. 200만 명. 200, 딱 봐도 200만 명. 200만 명. 조회수가 200만이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당장 큰일 나겠다 싶으니까 강기정 강주시장이 바로 그냥 우리는 불허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말이 안 되죠. 말이 됩니까? 그럼 광주 시민들 중에서는 다 탄핵 찬성 의견만 있나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간다니까 이게 두려워하는 거죠. 두려움이에요. 왜? 강 시장으로서는 지금 본인은 내년 지방선거가 생각나는데 이래 와서 전환길에 와서 확 입술고 와버리면은 자기로서는 이것만큼 낯뜨거운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사소해야 되겠다, 방어해야 되겠다. 근데 말이 안 되죠. 아니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나요, 없나요? 그렇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전환길이 두려운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광주 집회 관련된 내용은 저희가 이따가 좀 아주 상세히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맛만 좀 보여드릴고요. 알겠습니다. 근데 또 그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어제 선거법 2심에 대해서 아무 걱정도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라디오에 그 유튜브에 나왔고 김어준 유튜브에 나왔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무 걱정 안 한다. 야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요. 지금 특정 당의 대표가 지금 어느 특정 유튜브에 계속 나간다는 것도 사실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뭐 거죠. 근데 그런 상황이 되면 자칫 그런 것 자체가 굉장히 국민들에게는 현혹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 지지층들이 마치 그것이 어떤 그 당을 좌지우지하는 유튜브인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예전에는 무슨 장관들이 그 프로그램에 다 나가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도 저는 지적을 해야 됩니다. 절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요? 뭐 출연해가지고 그 예전에 보면은 여러 후보들 그다음 뭐 다선 의원들 나왔고 막 절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그래서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이동재의 뉴스 캐비닛을 동접자 60만 명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런 힘이 생겨서 지금 매일신문이 이 프레스센터를 다 사버리도록 그러면 이제 강화문 성지가 되는 거겠죠.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런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지금 굉장히 우려되는 것이 최근에 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지금 송철호 무죄, 그 다음에 김정숙 여사 무혐의, 그 다음에 김남국 무죄 이런 게 나오니까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래요. 이게 뭐지?
이러는 상황에 이런 상황이 전개되니까 이재명 대표는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공직선거법 2심 이거 무죄야. 무죄야. 그러니까 판사들도 움찔움찔 할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네. 지금 뭔가 참 이상하잖아요. 1심에서 7년 동안 수사를 해서 이동재 앵커 법조 전문의시잖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 울산시장 선거 개입 3년형을 때렸던 것을 네. 7년 수사를 했어요. 그렇잖아요. 저희 이런 거 처음 봤어요, 진짜. 3년형 때렸던 것을 나는 설명이라도 좀 해줬습니다. 이유가 뭐죠? 무죄다. 유죄의 의심이 있지만은 무죄다. 네. 이런 식으로. 이게 말이 됩니까? 그 사건 생각하자면 그 사건에 대해서 정말 제가 정말 열심히 취재했던 사건인데 그 사건 얘기하자면 진짜 끝도 없습니다. 아니 그래서 김기현 후보가 되던 날에 압수수색을 했어요, 경찰이. 그래서 보십시오. 헌법재판소에서 심지어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관련된 것도 4대4로 해버릴 정도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내 팬이 많다. 그러면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공직선거법 2심 그래 나한테 지금 거의 권력이 넘어와 있다는 걸 알 거야. 그러면 2심은 무죄야. 그러면 나는 슝슝슝 정권 교체하고 대선으로 가는 거야. 이 생각을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마치 동접자가 많은 그 유튜브에 나가서 환타지를 심어주는 거죠. 그렇죠. 환타지를. 사실 근데 제가 법조계 취재해보고 그러면은 사실 그 이재명 대표 2심 관련해서는 딱히 상황이 바뀐 게 없거든요. 분위기가 바뀐 게 없는 게 그러니까 이게 약간 불안함에 대한 허장성세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렇죠. 그다음에 국민들에게 봤지 너희들 봤지 이런 식으로 판결 났으니까 내 사건도 이렇게 될 거야. 그 소장님 말씀하신 것 같이 약간 그런 생각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이동재 그 말씀대로 뭐냐면 2심에서 유죄가 나오더라도 만약에 조기 대선이 간다 그러면은 대법원 그냥 뭉갤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상황의 인식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마치 미국처럼 우리는 미국이 아니에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어쨌거나 간에 대통령이 당선됨으로써 더 이상 이제 사법적으로 트럼프의 그 부분을 묻지 않겠다. 일종의 트럼프도 사실상의 내란 혐의가 있었던 거예요. 알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걸 마치 지금 이재명 대표는 내가 메이크 코리아 그레이트 어게인이다 이러면서 내가 그거 그대로 할 수 있다. 이 생각인 것처럼 이렇게 보인다. 이런 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괜찮지 않아도 괜찮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요즘에 괜찮아. 띵띵띵띵띵. 그렇죠. 예. 유행에 빠르시네요. 여러분들 못 본 걸로 해 주십시오. 네. 그나저나 이제 뭐 본인이 뭐 5월 내에 대법 판결 가능성에 대해서는 형소법 절차상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고 본인이 약간 이렇게 가이드라인 같이 방송에 나왔고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주문을 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면에 위증교사 2심과 관련해서는 아직도 재판이 거의 진행이 아예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빨리 돼야 되는데 여러 생각이 듭니다. 아니 저는 이 부분을 꼭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아니 누구 특정인의 재판이 이렇게까지 늘어진 적이 있습니까? 대한민국 역사에. 네. 전무후무하죠. 저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에는 누가 그 이야기를 해요. 박근혜 대통령 때 또 여러분들 한번 영상을 한번 다시 돌려보시죠. 그때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오히려 그 탄핵 찬성 쪽이 압도적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 발언하도록 그대로 다 놨대요. 그렇죠. 이동재 기억날 거예요. 완전 기억나죠. 5시간이고 6시간이고 근데 지금은 뭐냐면 길어지면 다 차단을 해요. 그때 정호성 전 비서관이 거의 7시간 가까이 한 적도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요. 네. 지금 초시계로 재고 있잖아요. 아니 그런데 대통령의 지금 아직도 현직 대통령이에요. 대통령의 탄핵을 다투는 이 헌법재판소에서 시간을 제한해버리고 우리는 언제까지 해야 돼? 끝내야 돼.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의 법에도 지금 헌법재판소 법에도 최대 180일까지 할 수 있고 실제로 또 강제 규정이 아니에요. 네. 더 할 수도 있어요. 지금 이보다도 저 질질질질 늘어지고 있는 것이 이재명 대표의 재판 아닙니까? 심지어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헌법재판소 며칠 걸렸습니까? 174일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 대해서 뭐 문영배 재판관 뭐 대행이었다. 지금 이것도 저는 말씀드리는 게 한 점 여기에서 오해를 살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왜 계속 대행을 맡고 있죠? 그러니까요. 아니 대행을 김영두나 다른 사람이 가져가서 하면 안 되나요? 의심을 그래 좀 적게 살 만한 사람이 이것도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렇게 의심을 받고 계시는 분이 계속 그 자리에 지키고 있으니까 또 젊은 층이 그분에 대해서 과거 행적 같은 걸 많이 캐더라고요. 제가 방송에서 차마 입에 올리기는 좀 뭐한 그런 내용들.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저는
지금 대한민국의 이른바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이 저는 헌법재판소까지 이미 다 무너진 것 같아요. 지금 MBS 여론조사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이 헌법재판소의 과정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한다가 20대 30대가 MBS 여론조사 더 높아요. 아하. 더 높아요. 네. 더 높아요. 그리고 30대가 어떤 30대입니까? 한때는 보수에 대해서는 완전히 등을 싹 돌렸던 30대예요. 그렇죠. 예. 근데 같은 MBS 조사에서 인용이 50이면 기각도 30대는 45나 됩니다. 30대가. 예. 30대가.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2030 얘기를 하셨으니까 제가 왼쪽을 보니까 2030이 언제 오셨어요?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20입니까? 30입니까? 20에 30이. 네. 30입니다. 30 초반입니다. 아, 30 초반. 20인 줄 알았는데. 이럴 때 우리는 예. 뭐라냐? 애기네. 애기야. 예. 50대 중반을 달리는 저로서는 예. 애기네. 그 30대 초반에 박민영 대변인이 나오셨으니까 네. 지지율 얘기 좀 다뤄볼게요. 2030 지지율. 그 최근 여론조사에서 아까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두드러지는 부분이 2030 세대 탈민주당 추세인데 이게 그렇습니다. 사실 여당이 젊은 층에게 다가가려고 어떤 노력을 하는지 잘 모르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카톡 검열 같은 민주당 똥볼 많이 덕을 봤잖아요. 맞습니다. 예. 사실 저희 당이 그렇게 많이 해드린 게 없어서 오히려 너무 죄송한 송구한 마음을 일단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어제 그 이틀 전이죠. 월요일날 리얼미터 조사를 보니까 20대 같은 경우에는 정권 재창출이 52.9%로 정권 교체 38%보다 한참 앞서는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런 게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니까 또 말씀하신 그런 민주당의 뭐 카톡 검열 이런 것도 있었을 것이고 뭐 어제 뭐 그런 민주당의 막말 사건도 있었죠. 그러니까 박구용 민주연구원장이 교육원장이 그러니까 2030 세대가 의식 자체가 좀 지체가 돼서 예, 말라 비틀어지게 만들어서 고립시켜야 된다. 고립시켜야 된다. 예, 뭐 이제 그런. 예, 왕따시키기로 했던. 그렇죠. 어차피 내 편이 되지 못할 거라면 그냥 고사시키겠다, 말라 비틀어지게 하겠다, 뭐 이제 이런 뒤틀린 인식을 보여준 건데 저는 이런 것들이 조금 민주당 주류인 86세대들의 좀 전반적인 인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젊은 세대들을 자식 세대죠, 사실 예. 설득의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계도의 대상으로 보고 바꾸려고 한다, 약간 이런 인식인데, 그러니까 저는 이런 전반적인 인식이 젊은 세대로 하여금 좀 민주당을 기득권 세력으로 보는 그런 원인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인식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 지금 저희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각종 국가기관들을 살펴보면 오히려 민주당 편에 서 있거나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두둔하는 모습을 좀 보이거든요. 이를테면 공수처. 윤석열 대통령이 오동훈 처장 임명했는데 막상 그 누구보다 좀 잔인한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또한 지금 헌법재판소, 뭐 서부지법, 뭐 선관위 할 것 없이 지금 정말 속속들이 이게 민주당 세력에 의해서 이 국가가 장악됐구나,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젊은 세대한테는 탈권위, 좀 탈기득권, 좀 그런 심리를 자극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또 한편으로는 민노총 같은 것들도 예전엔 뭐 노동자들을 위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와서는 사실 젊은 노동자들을 위하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뭐 이제 52시간제 유연화, 뭐 주사일제 이제 어설프게 그런 얘기들을 하긴 했지만 이 정년 연장 같은 것도 사실 그 임금 피크제를 비롯한 이 임금 절충 없이 이 그렇게 정년 연장만 해버리면 사실 신규 채용이 줄어들고 젊은 세대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구멍은 더 줄어드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제 민주당이 정말 기성세대, 노동자들조차도 기성세대만 위하고 정말 젊은 세대가 민주당에 파고들 구멍이 없다. 그러니까 이런 두려움, 그러니까 그런 불안감, 그러니까 실존적인 불안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이 민주당에 대한 반대의 그런 의견, 그리고 그럼에도 그나마 좀 국민의힘이 조금은 더 유권자들을 중심적으로 바꿀 여지가 있지 않나, 청년들이 파고들 틈이 있지 않나, 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박민영 대변인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또 심지어는 이재명 대표의 시정 연설에 대해서 온갖 달콤한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가 있지만 국민의힘에서 누가 말씀을 하셨나요? 뭐 치킨 프라이드 뭐 권성동 원내대표가 얘기를 했죠. 저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국민의힘이 이것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한 그런 대안을 좀 내놔야 돼요. 네. 저는 계속 최근에 이 국민의힘의
이 결집 정도가 떨어져 있다라는 것은 중도층을 이제는 국민의힘도 확장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8년 전의 교훈이 뭐냐면 어느 하나에 매몰되면 안 돼요. 탄핵 정부에 매몰될 게 아니라 여전히 우리가 집권 여당이야. 우리가 정책에 대해서는 주도권이 있어. 그걸 분명히 할 필요가 있어요. 국회에서 통과 안 되는 데 대해서 오히려 민주당을 역으로 압박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대표적인 게 이런 거예요. 비정규직 지금 고5 요한나 지금 사태도 굉장히 큰 사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여기에 왜 MBC에 대해서 민주당은 손 놓고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치고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정규직에 대해서도 차별할 수 없도록 우리는 하겠다. 예. 이 법안을 할 테니까 빨리 민주당은 여기 협조하라. 또 하나가 뭐냐면 국회의원 소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불체포 특권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도 불체포 특권 다 누렸잖아요. 심지어는 김의겸 전 의원 같은 사람은 무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청담동 술집 이야기 했잖아요. 기억나죠? 그렇죠. 예. 국회의원들의 불체포 특권과 면책 특권을 국민의힘 의원들은 다 내려놓겠다. 다 내려놓겠다. 민주당 공감 안 하면 이거는 이재명 대표의 시정연설은 다 거짓말이다. 세 번째, 연금개혁도 방금 전에 우리 박민영 대변인 이야기했어요. 연금개혁, 우리 젊은 세대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윤석열 대통령도 뭐라 그랬습니까? 구치소로 면회온 사람들한테 우리 청년 세대가 중요하다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전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고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기업들도 지금 삼성현대 또는 중소기업도 그렇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채용할 경우에 해외 연수의 기회도 주고 중소기업에는 또 대기업의 경우에는 지금 사내 유보금이 거의 1,000조 가까이 돼요. 그러면은 이걸 활용해서 채용을 지금 취업 안 되거든요 하면은 대폭 법인세를 인하해 주겠다. 이런 부분도 하는 거. 이런 아이디어를 내라 이거예요. 그다음에 특히 이제 여성들 표 같은 경우 중요한데 30대, 40대 초반까지 여성표가 안 들어오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누구처럼 젠더 갈라치기 하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여성 그리고 저출산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저출산, 일하는 여성 또 육아에 대해서는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겠다. 지금 부영그룹이 여기서 뭐 멀지도 않네. 부영그룹. 예. 부영그룹이 지금 1억 원을 주잖아요. 정부에서는 오히려 그동안 막 얼마 썼다 그랬습니까? 27조 뭐 썼다 그랬는데 그게 270조인가요? 효과도 별로 없잖아요. 하나도 없어요. 자, 애 1명 넣으면 1억, 2명 넣으면 2억, 애 3명 넣으면 3억, 애 4명 넣으면 집 한 채, 애 5명 넣으면 건물 하나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못할 이유 있습니까? 못할 이유 있습니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지금 저희가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이동재크도 그렇고 분발해야 돼요. 여기서 우리 박민정 대변인도 그렇고 1인당 5명씩. 그 다음에 국민의힘 의원들 지금 108명이잖아요. 108명이 전원 지금 사랑의 열매 아는 소사이어티 1억 원 전원 가입하겠다. 이러면요 순식간에 추가 기울어 버립니다. 1억 원 내 주머니 돈 내서 탁 아는 소사이어티 그러면 얼마입니까? 108억입니다. 이 힘든 시기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단체로 108억을 약정하는 거죠. 자, 권영세 위원장 무슨 말입니까? 제가 비상대책위원입니다. 제가 10억 내겠습니다. 이러는 순간요. 바로 권영세 위원장은 대선 후보예요. 잘 전달을 해주세요. 네. 네. 소장님 말씀에 저 공감 진짜 많이 하고요. 사실 민주당이 아까 요약을 하자면 지킬 게 훨씬 많아졌어요. 그래서 민주당의 의사결정이 상당히 좀 경직되게 바뀌었고 반대로 국민의힘은 좀 유연하게 어필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졌죠. 근데 이게 참 안타깝게도 제가 대통령실에 있을 때 이미 작년 초에 뭐 단통법 폐지하겠다, 뭐 게이머 권익 보호해주겠다, 뭐 이런 약간 젊은 세대들이 공감할 만한 생활 밀착형 이슈들 정말 많이 만들어냈었거든요. 근데 우리 많이 부족하신 한동훈 전 대표께서 전혀 언급을 안 해주시고 홍보가 전혀 안 돼서 지금 사실 법안들이 다 막혀있는 상태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 때 정말 이 청년 세대들을 위한 그런 정책들을 많이 발굴했는데 제대로 관철된 것들이 하나도 없고 제대로 홍보도 안 된 상태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거고요. 심지어 저희가 상속세 파격적인 인하, 증시 밸류업 이런 것들도 정말 오래 추진을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기재부에서 올린 세제 개편안도 지금 전혀 논의가 안 되고 있는 상태라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그런 정부의 좋은 정책들이 국민의힘이 더 전투력을 가져야 돼요. 맞습니다. 그걸 위해서 108명이
다 이 자리를 내려놓을 그런 각오를 하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다 108명이 한 명 이 이탈 없이 가면 그게 가능하다니까요.